옛날 옛적 간날 가적은 어린이 도서연구회 안산지회 회원들이 책을 읽어드리며 이야기 문화 되살리기 운동에 힘을 보태봅니다. 남녀노소 오순도순 잠자리에 들기 전 이야기로 신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옛적 간날 가적 황선희 유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채기를 계속 하셨어요. 네, 저는 코맹맹이가 됐고요. 그러게요. 아, 요즘 날씨가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습도가 너무 높아서 에어컨을 늘 켜놓고 살다 보니 감기가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네, 에어컨을 계속 키니까. 네. 저도 잠깐 전에 계속 재채기가 나와가지고 다시 녹음을 시작했네요. 괜찮으신 거죠? 네네네. 좀 나아졌어요. 네.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날이 24일, 7월 24일 수요일 공부 모임을 마치고 왔는데, 네, 오늘이 상반기 마지막 네, 오늘 방학식을 했죠. 공부 모임이었죠. 그리고 네. 방학식을 하고 8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다시 만나죠. 네. 네. 그랬네요. 오늘은 간만에 그래픽 노블 책을 다루었어요. 네, 숨을 참는 아이.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픽 노블에 대해서 별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읽은 책을 통해서 좀 새롭게 접근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 드는 네. 것 같아요. 저도요. 저도 맞아요. 오늘 책을 계기로 그래픽 노블 책을 좀 재밌게 더 볼 수 있겠다. 접근이 더 마음이 편해졌다? 그런 생각도 들고 누가 추천해주면 반갑게 책을 읽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생겼어요. 네, 오늘도 여전히 지난주에 이어서 키워드 생각해 봤었죠? 네, 맞아요. 이야기 나누기 전에 키워드 말해 봤었는데 네. 말해 본 키워드들 중에 어떤 거 생각나세요? 갑자기? 네. 저는 강박, 그다음에 숨, 회피, 우울증, 뭐 용기, 방치, 기댈 곳, 뭐 루이의 방, 쓸모, 바나나 껍질,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생각났었네요. 빠진 네. 게 유골함하고 양자역학이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터닝 포인트, 이제 바나나 껍질이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인생이 바뀌는. 그리고 원자는 죽지 않는다고 했었나? 빅뱅이라는 키워드도 나왔었네요. 맞아요. 예. 그것도 있었고. 근데 이 우리 말로는 제목이 숨을 참는 아이였잖아요. 네네. 근데 원 제목은 외국어라 그 발음은 못하겠지만 그 원 제목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삶은 놀랍다 이런 뜻이래요. 네, 그래서 참 놀라운 그래픽 노블 책이었던 것 같아요. 뭐였지? 영어가? 영어가 아니었어요. 불어였나? 네네네. 그래서 그 발음이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네. 역시 이거를 지적해 주신 선생님이 번역을 하시는 개순 선생님이었다는. 네. 이터넌트인가? 이토너였던 것 같아요. 네. 저 외국어랑 안 친해가지고. 놀랍다라는 뜻이 원제였고, 네. 네. 그러네요. 네. 거기 아까 저는 화영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숨이라는 그 키워드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좀 자세한 생각 이런 것들을 해보셨다고 하면서 숨과 관련된 이렇게 문장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다고 하는 데서 되게
저와는 다른 생각을 하셨구나 하면서 좀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숨 하면 뭐 숨을 참다, 숨을 고르다, 숨을 멈추다, 숨을 돌리다, 숨을 죽이다, 뭐 이런 그 뉘앙스의 뜻으로 생각을 하셨다 그래요. 네. 그리고 숨을 죽였다라는 그런 것들은 이제 숨을 참으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기다림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네. 해석이 참 놀랍다. 이런 하면서 그 육아서적에서 들었어요. 아이하고 소통하는 데에서도 네. 나를 다스린 다음에 숨을 고르고 소통을 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했었었죠, 또. 네네. 네. 그리고 책 안에서 내용 중에, 나도 엄마도 여기 있지만 둘 다 여기 없을 수도 있었다. 무작정 떠돌아다니던 아주 나이 많은 원자들이 한데 모여서 친절하게도 우리를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다. 원자들은 절대 죽지 않고 이제 모습만 바꾼다.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네. 참 그 철학적이기도 했고 이 작가가 철학 전공하셨었더라고요. 그 강박을 앓고 있는 주인공 친구가 그런 그 강박증에서 벗어나서 엄마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죠? 네. 불행하게도 엄마가 죽지 않았는데 엄마의 유골을 안고 다니는. 안 돼. 그건 스포야. 스포예요? 네. 반전을 얘기를 해줬어. 어찌 됐건 더 궁금해지셨으리라 믿으면서 안 돼. 잘라낼 거야? 꼭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반전이었죠. 네.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오늘 공부 나눈 책 이야기로 쏙 빠져들어갔어요. 여는 이야기 소식 전할 것들도 있었는데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우리가 지난주 일요일에 뭘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떡갈나무에 걸린 노랑 리본이라는 곡을 여기 창에 깔아두셨길래 여는 곡으로 써봤습니다. 네, 경쾌하고 좋네요. 지난주 일요일에 어떤 행사가 있었죠? 어떤 행사였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책 한 개라도 읽고 말씀드리는. 그래. 오늘 사인이 안 맞나요? 네. 첫 번째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림 형제 동화전집 164번째 이야기 게으른 하인츠입니다. 하인츠는 게을렀습니다. 풀을 뜯기러 염소를 몰고 나가는 것 외에는 매일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밤에 집으로 돌아올 때는 언제나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해마다 늦가을까지 둘로 염소를 몰고 나가는 일은 정말 큰 고생이고 고역이야. 만약 누워서 잠을 자면서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안 돼. 나는 염소가 어린 나무를 해치거나 울타리를 뚫고 정원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감시해야 되니까. 심지어 도망갈지도 모르니까 눈을 뜨고 있어야 하지. 그러나 이런 식으로 산 데서야 어디 누가 인생을 편히 즐길 수 있을까? 하인츠는 앉아서 자신의 이러한 부담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오래도록 생각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어. 하인츠는 소리쳤습니다. 뚱뚱이 트리나와 결혼하는 거야. 뚱뚱이 트리나는 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 염소를 같이 끌고 나가 풀을 뜯기게 하면 돼. 그럼 나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아도 될 거야. 그래서 하인츠는 몸을 일으켜 지칠 대로 지친 다리를 옮겨 놓았습니다. 이제 하인츠가 할 일은 트리나의 부모님에게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인츠는 트리나의 부모님께 부지런하고 정숙한 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청혼을 했습니다. 트리나의 부모님은 이 청혼에 관해서 길게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유유상종이라고 생각하면서 승낙했습니다. 그래서 뚱뚱이 트리나는 하인츠의 아내가 되어 2마리의 염소를 데리고 풀을 뜯기러 나갔습니다. 하인츠는 이제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게으름에 실증이 나지 않도록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인츠는 어쩌다 한 번씩 트리나와 같이 나갔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설명하곤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직 이 일 이후에 찾아오는 내 휴식을 훨씬 더 즐겁게 즐길 수 있기 위해서야. 그렇지 않다면 나는 이런 일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야. 그렇지만 뚱뚱이 트리나의 게으름도 결코 하인츠 못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트리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하인츠, 이럴 필요가 없는데도 왜 우리는 인생을 처량하게 만들고 황금 같은 우리의 젊은 시절을 망치고 있을까요? 옆집 사람에게 염소를 팔아버리면 더 낫지 않겠어요? 염소는 아침마다 울어대서 우리의 달콤한 잠을 방해해요. 또 옆집 사람은 틀림없이 2마리 염소 값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벌통을 줄 거예요. 우리는 집 뒷곁에 양지 바른 곳에 벌통을 놓고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벌은 돌볼 필요도 없고 풀을 뜯기러 데리고 나갈 필요도 없어요. 벌은 제 스스로 밖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집을 찾아와요. 더군다나 제 힘으로 꿀을 모으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현명한 여자처럼 말하는구려.
지금 당장 실천해 옮깁시다. 게다가 꿀은 염소젖보다 훨씬 맛도 좋고 영양분도 풍부하고 또 오래 보관할 수 있어. 옆집 사람은 기꺼이 2마리의 염소값으로 벌통을 주었습니다. 벌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벌집을 쉬지 않고 드나들며 좋은 꿀로 벌통을 채웠습니다. 가을 무렵까지 하인츠는 단지 하나 가득 꿀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인츠와 트리나는 침실벽 위에 높은 실렁에 꿀단지를 올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꿀단지를 도둑맞거나 쥐가 꿀을 훔쳐먹지나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트리나는 튼튼한 개함나무 회초리를 가져다가 꿀을 노리는 불청객이 침입하면 귀찮게 일어나지 않고도 회초리를 집을 수 있도록 침대 옆에 놓았습니다. 게으른 하인츠는 한낮이 되도록 침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찍 일어날수록 그만큼 빨리 힘이 빠진단 말이야. 어느 날 아침 늘어지게 잠을 잔 하인츠가 밝은 태양이 내리쬐는 대낮이 되었는데도 침대에 누워 빈둥거리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자들은 단 것을 좋아해. 당신은 꿀을 야금야금 먹어치우고 있어. 그래서 내 생각에는 당신이 다 먹어 없애기 전에 꿀을 젊은 얼간이가 기르는 거위와 바꾸는 것이 좋겠어. 하지만 우리가 거위를 돌볼 수 있는 아이를 갖기 전에는 안 돼요. 당신은 아무 의미도 없이 내가 피곤해 지치고 내 힘을 낭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아들이 거위를 돌볼 거라고 생각해? 요즘 아이들은 옛날처럼 말을 듣지 않아. 요즘 아이들은 암소를 찾으라고 했는데 3마리의 찌르레기 사냥을 간 하인처럼 자기들이 부모보다 더 영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멋대로들 해. 우리 아들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벌을 줄 거예요. 나는 회초리로 사정없이 매질을 할 거예요. 봐요, 하인츠. 아시겠죠? 난 이렇게 때려줄 거예요. 트리나가 팔을 휘두르며 힘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다가 불행하게도 트리나는 꿀단지를 침대에 엎고 말았습니다. 꿀단지는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고 맛있는 꿀이 마룻바닥 여기저기로 쏟아졌습니다. 원, 이거 얼간이의 거위가 사라지는군. 거위는 이제 돌볼 필요가 없어졌어. 어쨌든 꿀단지가 내 머리 위로 떨어지지 않은 게 다행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로 끝난 게 천만다행이야. 꿀단지 조각에 아직 꿀이 조금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하인츠가 꿀단지 조각을 집으며 기쁘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선 이 찌꺼기나 먹읍시다. 방금 전에 가슴이 철렁했으니 좀 안정을 시켜야지. 우리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 낮은 정말이지. 너무 길어. 맞아요. 때가 되면 어차피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텐데요, 뭘. 옛날에 어떤 달팽이가 결혼식에 초대를 받고 길을 떠났는데 겨우 그 부부가 낳은 자식의 세례식대에 맞춰서 도착했대요. 달팽이가 그 집 앞에서 울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서두르는 것은 낭비다 라고 했다잖아요.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나무와 바위 작은 새들조차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의 문을 활짝
네, 바람의 빛깔 듣고 오셨습니다. 목소리가 되게 특이하고 좋네요. 네. 이야기 내용 중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 없으세요? 결혼을 그것도 남자가 회피의 어떤 회피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로 썼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저희 여자들이 그런 결정 많이 하지 않나? 아닌가? 아니 남자들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 아이가 뭐 있으면은 뭐 면제된대나 그런 것도 있었어가지고 일부러 간 사람들도 있었다고 들었고요. 네. 뭐 어떤 가정사에 의해서 뭐 어떤 핑계로 일찍 가는 사람들도 있고, 여자들은 팔자 고치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옳지 않지만. 네. 참 오늘 그 공부 시간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을 기르면서 그 옆집 아이가 아닌 내 아이를 기르면서 오는 정말 회피하고 싶은 어떤 그런 상황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춘기 아이들을 기르고 있다 보니 네.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딱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여러 선생님들께서. 그쵸. 막 하소연 하고 싶고 막 그래요. 네. 아무튼 네, 그 이야기에서는 그런 점이 굉장히 그 특이했던 것 같아요. 이게 결혼을 나의 일을 뭐 양을 기르는 거였나요? 네. 그거를 이제 매번 뿔뜯기기가 싫어서 결혼을 해서 와이프에게 나의 양까지 돌보게 하는 그런 게으름. 참 본받지 말아야 할 내용 같아요. 저는 여기 네. 그 내용도 그렇고 네. 그 뚱뚱이 트리나라고 번역이 된 거가 좀 거슬리게 느껴졌었거든요. 그것도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입장도 그 게으름뱅이 주인공이 이렇게 트리나한테 청혼을 했을 때 고민하지 않았잖아요. 같은 일을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고민을 안 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같은 양측이었으니까 거기서는 다른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는데 네. 나중에 트리나가 그 때가 되면 어차피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텐데요, 뭘 하고 얘기했던 거. 네. 그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냥 자기들이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일어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도 어차피 목적지에 도착한다라는 게 과정이 중요하지 않나? 아니, 본인들만 행복하면 네, 괜찮겠지만 네. 그래도 목적지에 가는 게 중요한 건가? 저는 이제 오늘 저의 요즘 이제 방학했잖아요, 아이들이. 네네. 그래서 이제 방학 때 어떤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엄청 고민이 많거든요, 요즘. 이제 시간과 이런 거 상관없이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있고 게임에 매달리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걱정스러워서 그 지인분에게 그런 고민을 털어놨더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지 않느냐. 정상성이라는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안하고 그렇다. 뭐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난다는 게 생활 패턴의 어떤 정상성에서 벗어난다는 게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 하시는 말이 정상성이라는 그 기준이 어떤 자본주의 이 사회에서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한
어떤 프레임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미래의 사회에는 이제 그런 정상성의 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출근하고 몇 시간 동안 일을 하고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벗어날 수 그거는 예. 벌써 시작됐어요. 네, 보면 네, 네, 네. 예전에 뭐 새벽형이 어쩌고 저쩌고 네. 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 벌레를 뭐 더 많이 음. 잡니 뭐 이런 식으로 다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했는데 네. 지금은 그 생활하는 그 루틴 자체가 다양화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하등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음. 걱정을 내려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조금 안심, 뭔가 불안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내려놓으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 시각도 좀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또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이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어떤 건데 다양한 형태가 있고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고 뭐 이렇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하는 어떤 패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뭐 직업 세계도 다양해질 테니까 굳이 다른 사람이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고 다른 사람이 자야 되는 시간에 밥 먹고 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요. 그러네. 우리는 염려가 많아서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부모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또 싶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그렇군요. 네. 거기서 또 달팽이기로 끝나는 게 독특했어요. 그러게요. 서두르는 것은 낭비다. 그러니까 그 고민을 땡겨와서 할 필요 없다라는 말이 떠올랐었거든요. 이거 글을 봤을 때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후라는 말 아시죠? 네네. 그 기후라는 게 하늘이 무너질까를 걱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무너지고 지금까지 무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걱정을 그렇게 쓸데없는 것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겠지요. 네. 근데 일어나지 않은 그 일까지 부모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우리 아이가 24시간 거의 핸드폰과 게임을 즐기지만 우리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모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믿어봅시다. 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밝은 미래를. 그래요. 네. 믿어줘야 되죠. 어거지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아까 네. 저희가 잠깐 얘기를 나눴던 일요일? 네. 일요일 행사. 여기 네. 단원 FM 진행자들의 밤이었죠. 네. 거의 40명 이상 모이셨나 봐요. 네. 90% 정도 제 생각에 90% 이상 가까이 오시지 않았을까? 네. 여기 단원 FM을 이제 꾸며주고 계신 분들이죠. DJ 분들, 뭐 진행자 분들이 총 모여서 식사도 하고 술도 한 잔씩 하고 뭐 각자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그리고 자기 소개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네요. 네. 어떠셨어요? 입이 떡 벌어졌죠. 너무 그 팔방미인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잘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뭐 제주꾼들이에요. 네, 제주꾼들. 말이면 말,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뭐 유머까지. 그때 저 어린이 도서연구회 그 전국 회원 연수에서 봤던 그
그 느꼈던 그런 감동이라고 할까? 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 단원 FM 진행자의 밤에서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 배꼽 잡고 웃기도 했어요. 네. 깜짝 놀라기도 했고,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되신 그 새로운 진행자분들도 알게 되고 해서 굉장히 뜻깊은 네. 행사였던 것 같아요. 네. 신설된 코너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코너의 특색만 설명을 해주신 게 아니라 음. 본인이 하시는 일도 알게 되어서 어떤 분들이 조직이 되어 있는지를 알게 됐는데 너무 존경스럽고 멋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랬네요. 네.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 진행할까요? 네, 그럼 두 번째 이야기 노래 듣고 갈게요. 네. 하나 둘 매일매일이 잿빛이더라고 뱅이 돌듯이 빙빙 돌더라고 어른이라는 따분한 벌레들이 야금야금 꿈을 좀 먹더라고 나는 자라 겨우 내가 되겠지 우리 자라난 어른이 될 테니 억지로라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좀 울적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이 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나는 자라 겨우 내가 되겠지 우리 자라난 어른이 될 테니 억지로라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좀 울적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꼬마가 간직했던 꿈은 무엇일까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봤네 1996년 7월 20일에 우주비행사라고 적어놨네 네, 들으신 곡은 문문이 부른 비행운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자, 제가 드릴 이야기는 견우직녀 이야기예요. 자, 아주 오랜 옛날에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님이 있었답니다. 그 임금님에게는 딸 하나가 있었는데 배 짜는 일을 너무 잘해서 이름을 직녀라고 지었대요. 직녀는 배도 잘 짰지만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해서 임금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직녀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요. 임금님은 견우라는 젊은이를 신랑감으로 정했답니다. 견우는 소를 좋아하고 또 잘 돌보아서 붙여진 이름이었지요.
임금님은 견우와 직녀를 결혼시켜서 하늘나라 궁궐에서 살게 했답니다. 그런데 견우와 직녀는 결혼하고부터는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서 볕자는 일도 소를 돌보는 일도 않고 놀기만 했다지요. 소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놀기만 하던 견우와 직녀는 하늘나라의 꽃밭을 망가뜨리고 말았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임금님은 화가 나서 두 사람에게 벌을 내렸답니다. 어떤 벌을 내렸을까요? 그 벌은 두 사람을 따로 떼어놓는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견우는 동쪽 하늘로 보내고 직녀는 서쪽 하늘로 보내서 따로따로 살다가 1년에 한 번만 만나도록 했답니다. 견우와 직녀는 임금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견우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직녀는 동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시 만날 날만 기다렸는데요. 그날이 바로 7월 7석이었어요. 드디어 7월 7석이 되어 견우와 직녀는 은화수를 향해 각자 길을 떠났답니다. 하지만 은하수는 너무 큰 강이라서 만날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멀리서 바라만 볼 수 있었지요. 1년에 단 한 번 만날 수 있다는 말에 참고 기다렸는데 서로 손도 잡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으니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두 사람은 너무 슬픈 나머지 눈물만 흘렸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두 사람의 눈물이 강가에 흘러넘쳤어요. 그 눈물이 비가 되어 땅 위에 떨어져 홍수가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물에 떠내려가고 집을 잃었고요. 날짐승, 들짐승들도 둥지를 잃었지요. 사람들과 짐승들은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한 결과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해주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나게 할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하다 내린 결론이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었어요. 다리를 놓는 것은 까치와 까마귀가 맡아서 하기로 했답니다. 그리하여 7월 7석 날에는 까마귀와 까치가 일제히 하늘로 올라가 다리를 만든다지요. 그 다리가 바로 오작교랍니다. 견우와 직녀는 그 오작교를 건너 서로 만나게 되었지요. 견우와 직녀는 7월 7석 하루 동안 만나서 즐겁게 놀다가 다시 헤어져서 동쪽과 서쪽 하늘로 돌아가 1년을 기다린다지요. 7월 7석에 비가 내리는 것은 견우와 직녀가 헤어질 때 흘리는 눈물 때문이라네요. 7월 7석이 지날 즈음 까마귀와 까치의 머리가 하얗게 벗겨지는 것은 해마다 견우와 직녀가 만나도록 다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랍니다. 끝. 모르겠거나 낯설고 무서울 때 매일 밤 걱정이 되고 어떡할까 고민될 때 혼이 나거나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미워지거나 도망치고 싶어질 때 한 번쯤 떠올려줘. 너는 지금 괜찮아. 어디로 해도 가도 좋아. 왜냐면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이제 괜찮아. 언제든 돌아와도 좋아. 왜냐면 내가 널 기다릴게.
너는 지금 괜찮아 어디로라도 가도 좋아 왜냐면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이제 괜찮아 언제든 돌아와도 좋아 왜냐면 내가 널 기다리니까 눈부신 너의 노랫소리 빛나던 너의 세상들이 멀어지거나 모두 어딘가로 가버린 것 같아질 때도 천천히 와 여기서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 괜찮아 그냥 그대로라도 좋아 지금 이대로 아름다우니까 괜찮아 실수하고 들려도 좋아 왜냐면 정답은 없을 테니까 이제 괜찮아 몇 번을 물어봐도 좋아 나에게 사랑은 전부 너니까 괜찮아 실수하고 들려도 좋아 왜냐면 정답은 없을 테니까 이제 괜찮아 몇 번을 물어봐도 좋아 나에게 사랑은 전부 너니까 네, 소라는 괜찮아 들으셨습니다. 목소리 좋죠? 아, 네. 아이들 그림도 예쁘고. 네. 네, 노랫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우리가 익숙했던 옛날 이야기였죠. 견우와 직녀 이야기. 네. 네. 그렇지만 이제 뭐 요새 아이들도 당연히 아는 이야기인가요? 아, 우리 글쎄요. 때는 당연히 아는 이야기였는데, 우리 자랄 때는. 그렇죠. 근데 아마 우리 친구들은 옛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네. 이 견우와 직녀는 그 여름 별자리에 있는 견우성, 직녀성에 관한 전설이라 그래요. 네. 예, 비슷한 이야기가 중국과 한국, 일본에 전해지고 있다고 하고요. 한국에서는 견우직녀지만 중국에서는 우랑직녀 그리고 일본에서는 다나바타 또는 타나바타라는 그런 명절과 관련된 그런 그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네. 거의 별자리하고 관련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역시 제 귀에 쏙 들린 거는 그 저기 뭐야, 얘가 또 게으름 피웠다는 거. 우리가 게으름뱅이 얘기를 하자고 그 게으름뱅이 얘기를 준비해 오자고 맞추지 않았는데. 근데 얘들은 이제 원래는 게으름뱅이들이 아니었죠. 그쵸. 견우도 그렇고 직녀도 그렇고 이제 각자 견우는 소를 굉장히 잘 돌보는 그 목동이었고, 그리고 직녀는 배를 잘 짜는 그런 그 성실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결혼을 해서 둘이 만나서 노는 게 너무 재밌다 보니까 게을러진 거죠. 네. 게으르다 못해 이제 하늘나라의 정원, 꽃밭을 망가뜨리는 이런 일까지 벌이는 바람에 이제 하는 그 임금님의 화를 부른 거죠. 네. 까마까치가 다리를 놓는다고 했는데 네네. 그 왜 다리 놓느라고 머리가 벗겨진다고 그래요. 네, 그 다리를 이 까마까치들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은하수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잖아요. 네. 그 다리를 오작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리를 밟고 견우와 직녀가 이렇게 은하수를 건너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밟는 거잖아요. 그 견우와 직녀가. 그래서 그 견우와 직녀에게 밟힌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그런, 그래서 벗겨진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 까마귀와 까치가 7월 7석쯤 해서는 음력으로 7월 7석이거든요. 7월 7일이거든요. 그 7월 7일이 지난 즈음에는 머리가 살짝 하얗게 되기도 한대요. 네. 아,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네. 네. 사람들이 그런 현상을 보고 이야기를 꾸며낸 게 아닐까요? 아무래도. 네. 아무튼 뭐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비슷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답니다.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로고송 들으시고 네. 말놀이? 말놀이 이어갈게요. 네.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오늘 1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네, 그동안에 했었던 말놀이를 쭉 한번 네. 복습해봤죠? 네. 네. 처음부터 다 했어요. 네. 우리가 처음 말놀이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러게요. 네. 음, 저는 오늘 연습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네. 개학날. 어깨동무, 시동무. 네. 그 어깨동무, 시동무도 했었고, 그 다음에 니콩 내콩 받아라, 콩 받아라 그것도 했었고, 네. 해야 뭐 또 했었고, 그 다음에 비야 오너라. 지금 비야 오지 마라. 해하고 비하고 세 가지 비야 오지 마라, 비야 오너라. 그러니까 해야 나오너라. 이 세 가지는 지난주에 저희가 복습을 했는데 지금 장마 기간이다 보니 그 세 가지는 계속 복습을 했어요. 근데 네. 나머지는 한참 됐죠. 네, 한참 지났네요. 제가 빠뜨린 거 없나? 제가 고바우 영감도 했죠. 네. 맞아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그 방과후에서 친구들하고 말놀이를 진행을 하거든요. 저도 그동안에 했던 말놀이들 중에 생각나는 것들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아이들 취향에 따라 다 각기 그 다른 말놀이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쭉 복습을 좀 했었거든요. 그렇게 한꺼번에 또 여러 가지를 해봤더니 그것도 또 재미있고, 그리고 아이들의 반응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고바이구 영감이 재미있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이 어깨동무 시동무 그게 재밌었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해야 뭐 이런 것들 재밌었다 하는 친구들 다 제각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도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에 따라서 더 와 닿는 말놀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때에는 막 그 별에 관한 말놀이가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여운을 주면서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요새 장마 기간이다 보니까 해야 나오너라, 비야 오지 마라 이런 게 또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처음 계약했을 때 했던 것부터 네. 차례대로 한 번씩 네. 해볼까요? 네. 네, 그러면은 처음에 어깨동무 시동무 보리가 나도록 시동무 어깨동무 시동무 보리가 나도록 놀아라. 네. 네, 그거였고 그다음에 콩 받아라 콩 받아라 내콩 니콩 콩 받아라. 네. 오늘 이렇게 말놀이를 정리하면서 중요했던 포인트? 어떤 말놀이를 하는 거는 이제 말놀이를 하는 사람의 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생각나는 대로 떠올리는 대로 하면 된다. 이것이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바우 영감이 고개를 넘다가 고개를 다쳐서 고약을 발랐더니 그대로 나왔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흥에 맞춰서 고바우 영감이 뭐 이런 식으로 리듬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건 노래가 있더라고요. 네, 네. 노래 부르는 형식의 고바오 영감이 음.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그 말놀이를 정리하다 보니까 새롭게 또 알게 된 사실이 이 말놀이의 그 말에 우리나라 말에 이렇게 그 그러니까 고저 장단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긴 눈이냐 짧은 눈이냐 이런 것들, 긴 배냐 짧은 배냐 네. 이런 오늘 것들. 노인순 네. 선생님께서 그 고바오 영감을 하면서 네, 네, 네. 목 고개와 음, 우리가 산을 넘는 고개의 음. 장단음을 음. 바꾸어서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최은경 선생님께서 지적을 하셨죠. 그거는 바뀐 것 같다라고 알려주시니까 그런 말놀이도 있다라고 알려드렸더니 노인수 선생님께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최은경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서 배에 관한 말놀이를 네, 네. 들려주셨죠. 그러니까 동음 이의어라고 하죠. 이거는 이런 것들을. 예. 이거는 그러니까- 동음이의어이면서도 장단이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배는 배인데 배를 길게 발음하느냐 짧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거죠. 네. 배 하면 먹는 배도 있고요. 타는 배도 있고요. 사람의 배도 있어요. 그죠? 네. 네. 그걸 가지고 말놀이로 정리해 놓은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네. 한번 해볼까요? 네. 배를 먹고 배가 음흠. 아파서 배를 타고 병원에 갔대 이거였어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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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에서 짧은 배는 뭘까요? 짧은 배는 통통 타는 배하고 그냥 먹는 배? 먹는 배가 짧게 발음을 해야 되는 거고 사람의 배는 길게 발음한다 이런 건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다음에 우리 운경쌤을 초대 한번 해봅시다. 네네. 자, 그렇게 새로운 말놀이도 우리가 만들어 봤었지요. 네. 제가 그 학교에서 우리 어린 친구들하고 1, 2학년 친구들하고 말놀이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이제 그 자기가 꾸며서 하는 그 말놀이를 할 때 굉장히 흥미로워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말놀이는 예. 자기 음으로 자기가 창작해야지 자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의 키포인트는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순서가 바뀌어도 되고 네. 먼저 떠오르는 것부터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가 오지 마라 라고 했던 거기에는 참깨 들깨 예. 참깨 줄게 오지 마라 들깨 줄게 오지 마라가 있는데 들깨 참깨 순서가 바뀌어도 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었고 그 음도 바뀌는 것이 많이 나오고요. 그게 맛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들이 재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하면 더 재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콩받아라 할 때도 니콩 내콩 이렇게 안 하고 내콩 니콩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네네, 말씀하셨었죠. 네. 그래서 유미연 선생님이 제일 마음이 가벼우셨을 것 같아요. 음. 맨날 외우려고만 노력을 하셨었어가지고. 그렇죠. 저는 이제 이게 한 번 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처음 말놀이 돌아갈 때는 항상 저는 적고 있었죠. 네. 글로 적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래야만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적는 게 먼저였는데 오늘 조금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난.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저 해야 나오려나 할 때도 예, 우리 지부에서 하는 거랑은 다르게 네. 그냥 제 맘대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나오는 대로 가르쳐 주기 네, 좋고 다 좋아요. 네, 그쵸. 네. 우리가 그 체로본들을 접할 때 보면 네.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자신의 흥에 맞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시간이 마지막 곡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인가요? 글쎄요. 짧게 들을 수도. 그러면 네. 여기서 인사를 드릴까 봐요. 네, 그럴까 봐요. 네. 네. 아, 저희 휴가 기간이 있죠? 네. 그러네요. 네. 방학을 네. 잠깐 할까 봐요. 그럴까요? 네. 우리 어도연도 그 안동무도 이렇게 방학을 했으니 저희도 방학하고 네. 방송도 좀 방학을 하고 좀 에너지 충전을 한 다음에 저희 알겠습니다. 네. 8월 5일 날 재방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자꾸 재촉하지 말아요. 나도 진짜 바쁘단 말이에요. 학교 끝나면 방과 후에 영어학원, 수학학원, 그냥 뭐 노는 줄 아나요?